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여드름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드름 발생 전, 여드름 진행 중, 여드름 완화 후 단계별로 나누어서 솔루션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드름의 원인을 그럼 먼저 알아볼게요. 여성, 남성에게 모두 있는 호르몬인 안드로겐, 이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피지선이 자극을 받으면 모공 내 피지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후 피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모낭 내에 쌓이다가 그 안에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니스라는 이 균이 모낭 내에 상주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피지 분비가 될 경우에는 이 균이 문제가 안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피지가 분비될 경우에 탈락된 세포들과 함께 피지와 섞이면서 염증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모낭 입구의 각질층을 두껍게 하고 모공이 막히면서 여드름으로 발전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호르몬에 의한 여드름 발생이 가장 잘 보여지는 사례가 사춘기. 사춘기 여드름은 피지선을 자극하는 남성 호르몬이죠. 안드로겐 분비가 왕성해지잖아요. 이때쯤 되면 여드름이 생성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월경전 여드름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이 생리 시작 며칠 전에 정점을 딱 찍고 여드름 발생이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여드름을 유발하는 코티솔이라고 이 호르몬이 안드로겐과 같이 나오게 되면은 피지선이 비정상적으로 자극이 돼서 피지가 폭발,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면 피부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체내 염증에 취약하니까 여드름이 발생되기 쉬운 환경이 생긴다. 음식으로 인해서 무조건 여드름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여드름에 취약한 분들은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수의 여드름 남녀 환자에게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를 서울대 교수팀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당부화 지수가 20 이상인 음식, 또 고지방 음식, 또 요오드 함량이 높은 음식은 여드름이 발생한다는 통계적 결과가 있고요. 당부화 지수가 낮은 음식, 또 오메가3 이런 지방산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여드름에 좋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혈액이 pH 7.4 정도 유지하는 게 좋은데 음식을 불규칙적으로 먹으면 이게 업앤다운이 심해져서 여드름이 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세 번째는 세안 습관입니다. pH 10 이상의 알카리성 클렌징 제품을 많이 써서 과도하게 각질 제거가 될 경우 건조함을 방어하기 위해서 더 많은 피지를 생성하게 되기도 하고요. 여드름이 생성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pH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30여 종의 제품들을 약산성부터 미상성, 중성, 알칼리성, 강알칼리성까지 다양하게 그룹화해서 민감성 피부에게 테스트한 후 피부 자극도를 연관하여 설명한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약 5.0에서 9 미만 pH일 때 피부 자극도가 낮으면서 민감성 피부가 쓰기 좋은 클렌징 폼임을 알 수가 있고요. 약산성이나 알칼리성은 피부 자극도가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pH와 피부 자극 사이에는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추천했던 제품 토리든, 다이부인 저분자, 히아루론산 클렌징 폼, pH가 미알칼리성 범주에 있는 알칼리성 클렌징 폼으로 추천한 게 이지엔트리 어니언 6페어 클렌징 폼입니다. 비교적 저자극 계면활성제를 배합을 해서 피부의 자극을 줄인 그런 성분 구성을 해서 제가 추천을 했었죠. 토리드는 조금 더 촉촉하고 자극이 적기 때문에 건조한 여드름 피부에 맞을 것이고, 이지엔트리는 조금 더 각질 제거를 잘 해주면서 뽀드득한 사용감이기 때문에 지성이나 수부지 여드름 피부에 맞을 것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원인이 생활 습관이에요.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습관. 셀프 압출도 가급적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미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보면 손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세균이 황색 포도 상구균이라고, 얼굴에 닿으면 모낭염, 또 화농성 여드름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피부 온도를 높이는 습관도 안 좋은데요. 특히 샤워할 때 너무 오래 있으면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여드름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화장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습관. 여드름에 대한 이제 통계 자료 중에서 화장 때문에 여드름이 발생했다, 악화가 되었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코메도 유발 성분을 사용했을 때 여드름이 난다. 코메도 유발 성분은 라놀린, 유화제, 살균제, 방부제, 미네랄 오일, 지방산 성분의 고함량일 경우에는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 화장을 매일 두껍게 하거나 또 이걸 제대로 지우지 않으면 모공 폐쇄가 돼서 여드름을 유발한다. 여드름은 비염증성과 염증성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데일리 케어로 빨리 없앨 수 있는 개방형 면포, 폐쇄형
면포. 피부 모공이 막혀서 이 면포가 생기는 건데 이걸 코메도라고 합니다. 염증이 동반되지 않아요. 피지만 써여 있는 거라 압출을 해도 자국이나 흉터가 잘 남지 않는 그러니까 초기 여드름 단계? 여기서 발전되는 게 염증성 여드름인데 농포란 결절이 있는데 농포는 크기가 5mm 미만인데 농이 존재하는 작은 용기의 병변입니다. 결절은 이 농포 여드름이 완전 발전돼서 피부 속으로 자리 잡은 이제 여드름이 좀 따갑고 아프고 단단해지고 크기가 5에서 10mm 정도로 구진보다 훨씬 큰 크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솔루션을 내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성분, 방부제나 SLS, SLES, 아하, 바하 이런 것들을 좀 과다 사용하는 걸 줄이자. 그리고 피지와는 상관이 없지만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들 이런 거는 조금 별개로 피부 민감도 부분에서 체크를 하셔야 될 성분들이고요. 그다음 피부 친화적이지 않은 성분들 이런 제품들을 가끔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매일 다수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여드름 유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분들을 효과적으로 가끔 사용할 템, 매일 사용할 템 이런 걸 어떻게 고를까? 여드름 홈케어를 3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피지의 양적 변화로 인한 여드름을 위해서 사용하는 성분들이에요. 아하는 글라이콜릭 엑시드, 락틱 엑시드. 환원되기 전에 면포성 여드름은 좀 빨리 제거를 해주는 편이고 모공 폐쇄가 안 되게 도와주는. 바하는 살리실릭 엑시드, 베타인 살리실레이트. 지용성 성분이라 모공 속에 들어가서 피지를 좀 녹여주는 파하는 아하와 마찬가지로 수용성 각질 제거 성분인데 분자가 크기 때문에 자극이 적고 효과는 좀 천천히 이루어진다. 수분을 많이 뺏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부지나 건성 피부에도 적합합니다. 라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고 살리실산의 유도체예요. 중성에 가까운 미산성을 띠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각질을 용해시키기에 좋겠죠. 바하보다 분자 크기가 커서 조금 더 저자극 또 친유성 성분이다. 화농성 여드름 피부에 적합한 그런 제품이죠. 비교적 조합을 잘 해서 자극을 줄이면서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추천했던 제품이 메이크프렘의 인테카 진정 토너 파하를 사용했어요. 또 진정 장벽으로는 시카사존과 히아루론산 3종을 사용해서 수분도는 떨어지지 않게 적용한 게 좋았어요. pH는 4.4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4 이상의 약산성이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가 사용하기 괜찮다. 과하지 않은 각질 제거를 해주면서 가벼운 수분감을 주기 때문에 지성 피부가 사용하기에 좋다. 듀이트리 AC 컨트롤 딥그린 카밍 패드 가벼운 피지 각질 케어로는 파파인과 흰버드 나무 껍질 추출물 발효 석류가 있습니다. 흰버드 나무 껍질 추출물은 이제 천연 바하라고 해서 가볍게 피지를 용해시켜 주는 게 있고 특히 파파인은 죽은 단백질 물질에만 작용하는 단백질 분해 성분이라 아하 대신 사용하기 좋죠. 시카민트와 멘틸 락테이트 쿨링 성분이에요. 열감이 많은 여드름 피부가 사용하기 좋은 토너 패드. 여드름 홈케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피지의 질적 변화로 인한 여드름을 위해서 사용하는 성분들이에요. 항염, 염증 관리 성분입니다. 제가 염증 관리로 추천하는 성분들은 티트립 오일, 레티노이드, 아젤라익 엑시드 이런 성분인데요. 화농성 여드름 가기 전에 빨리 아물게 하는 게 중요한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염 성분들, 진정 성분들입니다. 티트립 오일은 과다 분비 피지량도 조절하지만 여드름의 살균 효과도 있어서 다양한 기능을 하죠. 아젤라익 엑시드는 곡물에서 추출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각질을 제거하면서 또 여드름균의 살균 효과, 좁쌀 여드름이나 모낭염 좀 효과적인 성분이고요. 이 성분을 사용한 추천 제품 어떤 게 있을까? 티트리 성분을 잘 사용한 제품 어바웃미 숲진정 수분 세럼 수분과 진정으로 판테놀과 티트리를 사용했어요. 캡슐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 캡슐이 터지면서 수분감도 더 넣어주고 부드럽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티트리 자체의 항염 효과를 내려고 조합을 되게 잘했다. 진정 특허 조성물이라고 6가지 허브 추출물 사용했습니다. 에탄올을 사용했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과도하게 된 여드름 피부에는 즉각적으로 피지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레티노익 엑시드 지난 20년간 연구 개발의 결과 비염증성 면포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면포가 형성이 됐을 때 화농성 여드름 가는 걸 좀 막아주는 성분이라는 얘기고 비타민 A 성분과 주의할 점 또 추천 제품은 비타민 A 타보tam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여드름 홈케어 3단계입니다. 진정과 보습을 줘야겠죠. 진정으로 가장 추천하는 성분은 판테놀과 시카 성분. 판테놀은 비타민 B5의 전구체 형태. 제가 판테놀 제품을 추천할 때는 1% 이상 5%까지. 그리고 수분 증발 차단제는 5% 미만을 사용해라.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은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 헤파린 RX 콤플렉스를 46% 사용했고, 여기에 판테놀, 쑥잎 추출물, 소듐 헤파린, 알란토인. 판테놀은 3% 들어있어서 적정 함량, 알란토인 0.1%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 사과 추출물인 아하를 사용해서 정상적인 각질화를 촉진시킨다. 수분 증발 차단제 함량은 1% 미만입니다.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논코메도제인 테스트도 완료했습니다. 병풀 추출물에는 항염 효과를 주는 아시아티코사이드라는 게 있어요. 항박테리아성, 또 항곰팡이성, 콜라겐 합성도 촉진시키는 이런 원료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카 성분과 꿀 조합이 알란토인입니다. 자극을 줄이면서 피지 조절해 줄 수 있는, 각질 용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인데요. 함량이 한 0.1에서 0.5 정도 들어있는 함량을 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세럼, 에센스 둘 중에 하나를 바르고 그 다음에 바를 수 있는 게 수분크림.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 헤파린 RX 콤플렉스를 1000ppm 정도 썼고, 장벽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수부지나 지성 여드름 피부가 사용할 만한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임상도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약간 더 건조함이 있어요 하는 분들이라면 보습력이 좀 더 높은 크림을 추천드리는데, 토니모리 어성초 시카 쿨링 수분크림입니다. 수분 증발 차단제가 약 5% 전후에 세라마이드 캡슐, 진정 장벽 쿨링. 세라마이드 캡슐을 사용해서 발라서 녹으면 장벽막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진정으로는 엑소시카라는 어성초 시카조화, 빨리 피부에 들어가게 엑소조마했어요. 수분도 측정을 했을 때 5시간 후 30, 8시간 후 플러스 20 정도 유지해서 수분 유지력이 꽤 괜찮았습니다. 궁금증을 하나 풀어볼 건데, 판토텐산 영양제로 먹었더니 여드름약을 끊었다, 이런 영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판토텐산 비타민 B5, 비타민 B 복합체에 속하는 수용성 비타민이다. 이게 피부의 오일 분해를 높여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드름의 원인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겠죠. 연구 결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면 여드름 병변이 있는 성인이 판토텐산 2.2g의 고함량 복용했을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건데, 판토텐산은 기능성 식품은 아니고 이제 건강식품이라는 게 있고,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을 수는 있는데 안전하냐 장담할 수가 없다는 점. 판토텐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적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결론 짓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육류로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생선으로는 연어, 가재, 조개류에 많고, 야채는 버섯, 브로콜리, 고구마, 옥수수, 웬만한 음식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하시면 돼요. 여드름이 좀 심해졌어요. 여드름 약이나 국소도포, 항생제 이런 것들 병원 가서 하실 수 있죠. 홈케어로는 국소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레티놀 제품들이 좋고요. 아젤라익 액시드 20%, 살리실릭 액시드 고함량, 티트리 오일 100%, 얼굴 전체 금지, 국소 부위에. 레티노이드는 스티바 A, 명고 이런 거잖아요. 스티바 A보다 좀 더 편하게 사용하면서 효과도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아젤리아 크림. 항균과 항염 효과예요. 한때 제가 모낭염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발라봤을 때 되게 효과가 좋았던 제품이기도 하고, 티로시나제 억제제, 염증 후에 색소 침착까지 완화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 스티바에는 처방받아야 되는데 얘는 처방 안 받아도 되는 일반 의약품. 일반 의약품 검색할 때 약학정보원 여기 가서 이렇게 볼 때 20%에서 효과적이다. 스티바에 같은 경우에는 인부 사용 금지. 아젤리아 크림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티트리 잎 오일 100% 원액.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정말 여드름 부위만 콕 찍어 발라야 되는 효과적이다. 원료 자체의 기능은 피지 흡착, 항균, 항염 효과, 에센오브 티트리 100 오일을 저는 주로 사용을 하는데, 티트리 오일에는 터피네올이라는 지표 성분이 있어요. 터피네올 함량이 35% 이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40% 함량이었거든요. 티트리 오일의 퀄리티가 좋은 제품이다. 트러블 난 부위에 면봉으로 콕 찍어 바르거나 패치처럼
붙여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민감지성님 테스트를 해봤을 때 단단하게 나는 여드름이 약해져가지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여드름이 사라졌다, 이런 후기가 있었고요. 여드름과 모낭염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원인, 여드름은 피지가 쌓여서 모공에 염증이 생긴 경우, 모낭염은 모낭충에 감염돼서 생긴 염증, 피부 표면에 있는 세균이 털을 타고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 증상, 여드름은 피지 생기고 고름, 피. 모낭염은 고름과 피. 해결 방법, 여드름은 피지 분비 줄이는데 포커스를 딱 맞춰서 압출을 간단하게 해서 없애는 방법. 모낭염은 피지 조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균에 취약하기 때문에 모낭충을 없애는 항염 성분이 적당하다. 그리고 셀프 압출은 금지. 자외선이 여드름을 악화시킨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적당한 햇빛은 여드름에 도움이 되지만 UV 광선이 스쿠알렌의 면포 형성 작용 및 각질층의 증가를 유도해서 모낭 개구부를 폐쇄시키고 피지 분비가 원활하지 못해 새로운 면포를 형성시킨다. 여드름이 생긴 다음에 염증 생겼던 자리에 자외선을 받으면 색소 침착이 더 진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선크림은 꼭 발라야 되는 그런 제품이다. 여드름 피부가 사용하면 좋을 선크림으로는 무기자차를 추천드립니다. 무기자차 성분 자체가 피지 조절 효과도 있고 진정 효과도 줄 수 있으며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이므로 화학적 반응을 적게 일으키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확률이 낮은 성분이기 때문이죠. 제가 추천하는 선크림은 두 가지인데, 큐어 아쿠아 마일드 그린 선크림, 또 메이크 프렘 UV 디펜스 및 노세범 선크림. 두 가지의 공통점은 징크 옥사이드만 사용한 무기자차 선크림이고요. 징크 옥사이드는 UVA와 UVB를 동시에 차단해서 선블록을 잘 해주면 피지선이 분비를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그런 원인으로부터 예방을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피부 진정 효과를 해서 피부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고, 큐어 아쿠아 마일드 선크림의 경우에는 알로에베라 잎즙 42%, 다이포타슘 글리시리제이트 같은 진정 성분을 잘 사용해서 저자극으로, 또 이지워시가 잘 돼서 온가족템으로 쓸 수 있고요. 메이크 프렘 같은 경우에는 노세범이에요. 파우더 성분이 들어간 선크림 같은 경우도 번들거리는 거 싫어하시는 지성분들에게는 이게 맞겠죠. 쿠션이나 파데 궁합도 나쁘지 않은, 톤업이 되게 적어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무기자차 선크림 발라주면 피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선크림을 꼭 바른 후 베이스를 바르자.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 침착은 자극과 염증을 회복하려는 치유 과정에서 멜라닌 세포가 과생성되면서 발생을 한다. 어떻게 홈케어로 관리를 해야 될까? 여드름을 완화시켜서 속까지 손상되는 거를 막자. 특히 청소년기에 생기는 여드름 자국은 잘 안 없어지고 큰 흉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영국의 피부과학 학회지에서 보면은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멜라닌의 이동을 억제해서 색소 침착을 감소시킨다는 내용이 있는데, 나이아신아마이드 4%가 하이드로퀴논 4%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드로퀴논은 약국 기미크림에 사용된 주원료. 단 나이아신아마이드만 딱 사용하는 것보다는 티로시나제 억제 성분과 같이 사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조합 성분 정리를 해보면, 색소 침착 예방의 목적을 맞춘 조합은 알부틴, 알파 비사보롤, 유용성 감초 추출물 나이아신아마이드.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은 비타민C 항산화제 트라넥사미엑시드.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 침착을 옅게 하는 데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비타민C 항산화제 조합. 유효 성분이 단일 성분일 경우, 그럴 때는 함량 높은 걸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 함량이 낮은데 여러 가지 유효 성분들이 있다면 그 조합을 보세요. 어떤 성분으로 조합되어 있는지. 비타민C, 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라넥사믹 엑시드까지 사용한 제품은 미샤 비타C 플러스 잡티C 앰플패드, H라스코빌에테 1.5%, 나이아신아마이드 2%, 알부틴 0.1%, 트라넥사믹 엑시드 0.5%. 베타인 살리실레이트 바하는 넓어진 모공을 좀 수축시켜주고 피지 용해 작용이 있는 성분이죠. 파파인은 아하 대체 성분이라 모공 폐쇄 안 생기게 도와주고 여드름 피부에 좀 적합하죠. 색소 침착 부위에 한 20분 동안 팩을 해주시는 게 좋고, 밤에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헤파린,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C 유도체 사용한 제품, 이지엔트리 어니언 유페어 겔 크림, 소듐 헤파린, 트라넥사믹 엑시드,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이게 비타민C 유도체거든요. 나이아신아마이드 2% 사용한 미백 기능성 제품입니다. 수분 증발 차단제가 한 4% 미만으로 보이거든요. 오일리하고 번들거리고 그런 느낌은 아닌 제품이에요.
피지 증가로 인해서 여드름이 나는 피부가 이제 보습제로 쓰기 좋은 제품인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 트라넥사믹 액시드 조합 제품은 이니스프리 비타C 그린티 엔자임 잡티 토닝 세럼, 비타민C 유도체를 2% 사용을 했고 자극도가 좀 적겠죠. 판테놀, 알란토인, 히아루론산, 마데카소사이드 이런 진정 장벽 성분을 잘 사용해서 미백과 트러블 예방이 같이 필요할 때 추천. 여드름 홈케어 제품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유분 관리를 해야 돼요. 지성 여드름 피부 미알칼리성 클렌징 폼으로 피지 조절, 각질 제거를 한 후 모공 폐쇄 방지, 각질, 피지 제거, 파하라하, 아하 제품 사용합니다. 메이크 프렘 토너인 경우에는 유분이 너무 많은 지성 피부한테 맞고 듀이트리 카밍 패드는 수부지가 가을 겨울에 쓰기 괜찮은 정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성 피부는 판테놀 티트리 조합의 유분 조절 세럼을 사용해 주시고요. 수부지 피부는 판테놀 헤파린 조합으로 수분감이 적당히 있는 그런 세럼, 세라마이드와 오일 함량 약 5% 전후의 수분 크림으로 유효 성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수분 막을 만들어 주세요. 피지 조절이 더 필요한 분들은 파티온 트러블 크림이 좀 더 적합하고요. 피지 조절과 함께 색소 침착까지 같이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 유도체 성분 사용한 이젠트리 뉴페어 겔 크림이 더 적당합니다. 연고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국소 부위에만 사용하는 아젤리아 20% 크림을 사용해 주시는 걸 좋고요. 또는 에센어브의 티트리 100 오일을 국소 부위에만 사용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여드름 피부는 미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적당히 각질 피지 제거, 모공 폐쇄 방지, 각질 피지 제거, 파하라하 아하 제품 사용합니다. 에센스 하나 바르고 바로 수분 크림을 바르는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는데요. 보습제로는 세라마이드 성분과 오일 함량이 약 5% 전후 사용된 수분 크림을 추천드리는데 묽은 제형으로 아침엔 여러 번 레이어링 하기에 적합한 수분 크림, 밤에는 슬리핑 팩처럼 두툼하게 바르면 오일 함량이 많지 않아도 보습을 유지시킬 수 있어서 이런 루틴을 짰습니다. 여드름 있을 때 같이 사용하기에 괜찮은 비타민C 유도체 성분과 글루타치온, 트라넥사믹 액시드를 사용한 이니스프리 엔자임 잡티 토닉 세럼이 적합하고요. 또 비타민C와 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라넥사믹 액시드 사용한 미샤의 잡티C 앰플 패드는 색소 침착 고민 부위에만 팩을 하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드름이 좀 심해서 연고를 사용하거나 함량이 높은 제품을 쓰고 싶다. 아젤리아 크림, 에센어브 티트리 100 오일을 여드름이 난 부위에만 콕 찍어서 사용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드름 생기기 전, 중, 후로 나눠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하나하나씩 시도해보고 나서 내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서 매일매일 데일리 루틴 해줘야 된다는 거.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디렉터 파이였습니다. 따밤.